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타이베이 미팅을 1시간 만에 이제 끝냈죠. 자, 그리고 향후에 리서브미션에 이제 제출할 때, 이 OS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차트상으로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 장중 84,3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어제 거래대금이 높았죠. 자, 오늘도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도 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올라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2조 넘게 일단 거래가 형성되고 하이닉스도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그 다음이 HLB입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거래대금은 상위에 있을 만큼 거래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어제 1000만 주가 넘었고 오늘도 지금 670만 주이기 때문에 이제 5장까지 합하면 오늘도 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 3월달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태깅으로 갈 때 이제 가장 견조하게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이날이죠. 6월 25일 화요일에 이제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12발행 관련되는 부분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일단 거래량을 더 증가시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좀 희석을 시켰습니다만, 자, 어제는 이제 타이베이 미팅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일단 끝나면서 회사의 어떤 공지글을 보게 되면 리서브미션의 어떤 기대감과 클래스 1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오늘도 일단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지금 HLB로는 나타나고 있죠. 이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한 이제 차트라도 차트 화면에서 우측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정보가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파라볼릭이나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74,000원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6월 25일에 이제 이 73,000원대 여기를 일단은 돌파했던 차트 흐름과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어떤 시세를 이야기하는 상방으로 이제 밴드 폭이 벌어지면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요걸 이제 태깅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깅일 때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아침에 이제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을 살짝 바로 확인해 주죠. 75,000원이 볼린저 밴드 상단 상한선 가격이니까 여기를 바로 지지 확인을 살짝 해주고 바로 장중에 84,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하한가와 이 이제 그 전날의 어떤 종가 사이의 이제 갭들을 메꿔 가는 과정을 지금 어제 이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달, 12월달에도 그 앞에 무수히 많은 박스건을 거의 1, 2주 만에 그냥 바로 다 거래를 실어서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태깅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태깅의 흐름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 태깅의 상한선 가격이 오늘은 7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8만원 부근에서 분봉상에서는 지선을 이 거래를 줄이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라운드 피겨 가격을 깨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11시까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시 아침에 고가의 어떤 돌파 시도를 5장에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그 하드 캐리를 해주는 게가 제약입니다.
제약이 이제 아침에 27,7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29,000원대, 3만원대 이제 이 라인 자체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하한가와 사이의 갭을 이제 메꾸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 좀 더 이제 다가가는 종목이 뭐 제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HLB 쪽에서는 지금 패시브 형태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연기금, 투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중반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쪽들은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 아침에 또 32만 주대 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아침에 매도가 나왔다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로 전환됐는데 오늘도 이 흐름이 다시 또 반복될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고인 신한하고 여기서 다시 또 매도를 거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670만 주니까 거래가 더 늘고 상승으로 하면 또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어떤 수급이다. 이렇게 어제 매도를 했던 한국투자는 오늘 소폭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더벨에서 어제 이렇게 이제 타이베이 미팅 결과를 회사에 빠르게 아침에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HLB 고위 관계자와 이 더벨이 인터뷰하면서 내용들과 이제 추가적인 이 담론들이 좀 나와 있는 이 더벨의 기사입니다. 1시간 만에 끝났다. 근데 미팅이 보통 1시간 안에 하지 계속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안 내서 끝이 났다는 말은 그만큼 뭐 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의 워딩이겠죠. 그 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도 변경한다.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남은 것은 마케팅이다. 보통 이제 허가와 이제 마케팅 투 트랙을 작년 초부터 진행을 했고,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현지 관련해서 인원을 좀 모았다가 이 부분들을 좀 중지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별하게 이제 말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리서브미션 과정에 되면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과 이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의 소감은 이 긍정이다. 어제 뭐 공지에 나왔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마케팅도 다시 이제 대응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을 다시 한번 회사 관계자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제 타이베이 미팅 자체가 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FDA에서 항서제약에 이제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카톡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그러는데, 항서제약만 이제 이 제출하느냐?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HLB도 제출, 그러니까 새로 그냥 제출하는 거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지가 되었을 때 CR 레터를 받으면 다시 이제 리뷰 과정만 처음에 했던 이제 스탠다드 리뷰의 10개월이 아니라 이제 6개월 안쪽으로 이제 끝나는 형태로 압축해서 하지만, 재도전할 때는 다시 이제 보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형태로 서류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항서제약만 내냐, HLB 그러니까 엘레바 테라피스도 서류 준비해서 다시 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그 이런 이제 strongly recommended가 나왔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결국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제 EIR이 안 와서 지금 요런 상태다. 그러니까 EIR이 요 기간 내에 빠르게 이제 아마 그 항서제약이 이제 수령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을 더 해소할 수 있고, CMC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특별히 추가 지적 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약에 대한 어떤 부분 효능, 그 다음에 부작용, 뭐 인종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대부분 좀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럼 결국 기간의 문제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해서 최종 결론을 보느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준비해서 이제 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HLB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언제든 제출하겠다. 예.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제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에선 FDA 미팅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해석하고 어제 이제 계열 종목들 생명과학과 제약과 더불어서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대단한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근데 이제 지금 가남 1차로는 4개 종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바이엘과 에자이와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제 시간을 계속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자들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의 옵티버 여보이도 있습니다만 로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자기의 단점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3중 병용으로 또 이제 그 관점을 메꾸고 그 다음에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도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키투르다가 1차 치료제에 안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1차 치료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가 뭐 시간이 가도 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해서 피크 매출을 회사가 말한 대로 달성을 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들이 이렇게 연기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제출뿐만 아니라 최종 승인 그 다음에 작년부터 투트랙을 한 것은 그만큼 빠르게 뭔가 결과를 내고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려놓겠다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인허가 제출 그러니까 리서브미션까지 과정도 빠르게 돼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클래스 1의 그 형태로 해서 결과가 연내로 빨리 나오는 것이 가장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정한 매출 정점 2029년도에 3조 대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 이제 병용으로 했을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을 때는 HLB 입장에서도 리보세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병용으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항서제약과 그러니까 연장 기간이 저렇게 있어야 허가 이후에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용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CR 레터가 늦어져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허비하면 이 기회비용이 뭐 수천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뭔가 시장이 기대할 때 허가가 받아서 이 상업화로 이제 마케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보셈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1차 치료제 경쟁하는 가운데 이미 4개의 약물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더벨에서는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나머지 이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계속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에 올해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좋고, 그 다음에 앞선 주자들이 지금 단점들이 있잖아요.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이 그 승인을 받았을 때 가장 이제 이펙트가 있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주가 측면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효성이 있는 차이를 보이게 하나 신약 지위에서는 엄연히 후발주자다. 그러니까 후속주자가 선발주자를 압도할 만한 하려고 하면 효능이라든지 이게 앞서 있는 약물에 대비해서 이게 이제 처방의약품이다 보니까요. 압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OS 값이잖아요.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였고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3.8개월로 기존에 이제
부분보다 업데이트해서 1.7개월 정도 느려서 이 부분들을 재제출할 때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종 대응 및 재도전 기간을 줄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현지 마케팅 인력도 이제 조만간 다시 있다.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 분석을 가지고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 후발주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벨에서는 브리스톨 마이어, 최근에 이제 여기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을 했습니다. 옵티브하고 여보이가 23.7개월 정도가 나왔거든요. 삼성에서. 그러면 거의 지금 업데이트된 부분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금 OS 값을 가지는 어떤 부분이다. OS 값만 따져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지금 빅팜하고요. 항서제약은 이제 빅파마 수준입니다만, 자, HLB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빅파마의 큰 장점들은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와 이제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상업화 과정에서도 경쟁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22.1개월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후발주자뿐만 아니라 이제 앞선 어떤 부분에 있는 약물들 대비해서 좀 더 탁월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업화할 때 이점을 가지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보이하고 옵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끝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이제 뭐 NDA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옵티버하고 여보이는 리얼월드 데이터로 이제 여보이 옵티버가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미 이제 이 약물에 대한 어떤 단일 요법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파마의 제품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리보세인과 감리주마비 뭐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리얼월드라고 하는 말은 실제 이제 상업화되어서 처방이 이제 쭉 나여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잡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경쟁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아직 품목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 연내에 이제 끝내줘야지만 이후에 상업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피크 매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입장해서 이번에 그 OS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